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지에서 보고 감탄하는 멋진 건축물들 있잖아요.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구조물 뒤 사실은 비밀 설계도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설계도, 대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관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기 저 우뚝 솟은 에펠탑, 그리고 장엄한 콜로세움, 눈부시게 아름다운 타지마할까지. 아니, 이 엄청난 건축물들은 대체 어떻게 수백,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의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해답이 놀랍게도 대수학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형태와 그 구조를 아주 튼튼하게 지탱하는 힘의 균형,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청사진이 바로 대수학의 방정식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관계의 뿌리를 찾아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중세시대의 웅장한 고딕 성당입니다. 당시 건축가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닿고 싶다는 열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높고 더 경이로운 건물을 짓는 거였죠. 그 간절함이 바로 하늘을 찌르듯한 첨탑과 우아한 아치로 표현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 도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이 간단한 대수학 공식이 거대한 석조 건물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열쇠가 되었던 거예요. 당시 건축가들이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활용했는데요. 먼저 건물의 뼈대를 머릿속에서 직각 삼각형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아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빗변의 길이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냈죠. 그 덕분에 하늘 높이 솟아있으면서도 무게중심이 완벽하게 잡힌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당시 건축가들은 이 모든 걸 오직 자와 콤퍼스 딱 두 개만으로 해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간단한 도구로는 그릴 수 있는 도형에 한계가 있었겠죠. 실제로 그때는 풀지 못했던 유용한 수학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수백 년이 지나고 대수학이 발전하고 나서야 그 도구들로는 애초에 풀 수가 없는 문제였구나 하는 게 증명됐습니다. 수학이 과거의 한계까지 설명해 준 셈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 시계를 훌쩍 돌려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건축가들이 풀어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 해법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대수학이 딱 버티고 있죠. 모든 건축가가 마주하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일 겁니다. 이 건물 대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야 할까? 건물 자체의 무게는 물론이고 태풍이나 지진 같은 외부의 힘까지 전부 견뎌내야 하니까요. 바로 여기서 대수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축가들은 방정식을 사용해서 각각의 기둥과 벽이 얼마만큼의 힘을 견뎌야 하는지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 내거든요. 이 숫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말 그대로 생명선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바로 공간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아파트처럼 한정된 공간 안에 거실, 침실, 주방 같은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까요? 건축가들은 이 문제를 최적화라는 수학적 도구로 풉니다. 마치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주는 쇼핑 목록을 짜는 것처럼요. 제한된 면적 안에서 가장 편리하고 넓어 보이는 최적의 공간 배치를 찾아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대수학은 최고의 정답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바로 예산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정확히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대수학의 힘이 발휘됩니다. 자재비, 인건비, 공사기간, 장비 사용료,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이 수많은 변수들을 하나의 깔끔한 대수 표현식으로 딱 정리하는 거죠. 덕분에 거대한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저 하늘 위로 한번 돌려볼까요? 지상 수백 미터 구름과 마주하는 초고층 빌딩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적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 궁극의 대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낮은 건물이 주로 땅으로 잡아당기는 중력과의 싸움이라면 초고층 빌딩은 중력에 더해서 바람이라는 아주 강력한 적과도 싸워야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건물을 통째로 뒤흔드는 엄청난 힘으로 돌변하거든요. 이때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베르누이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람이 빠르게 부는 곳은 압력이 낮아지고 느리게 부는 곳은 압력이 높아진다는 원리인데요. 이 방정식을 통해서 바람이 빌딩의 어느 면을 강하게 밀고 어느 면을 약하게 당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정말 기발한 해법을 찾아냅니다. 바람의 힘에 맞서기 위해 단순히 건물을 더 단단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건물 모양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마법 같은 해법이 바로 이 쌍곡선이 아는 수학적 형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이나 일본의 고베포트 타워처럼 허리가 잘록한 모래시계 모양의 건물들 본 적 있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 허리가 잘록한 쌍곡선 구조는 바람 같은 외부의 힘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이 부드러운 곡면을 따라 건물 전체로 스르륵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덕분에 엄청난 안정성을 얻을 수 있죠. 물론 내부 공간이 곡선이다 보니 가구를 놓기엔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서 주로 발전소, 냉각탑처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특수 건물에 사용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건축물 곳곳에 숨겨져 있던 비밀 설계도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건축과 대수학, 이제 이 둘의 완벽한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건축이 우리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형태라면 대수학은 그 형태가 굳건히 서 있도록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뼈대인 셈이죠. 예술가의 창의적인 비전이 수학의 단단한 논리를 만났을 때 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탄생하는 겁니다. 결국 애플탑에서부터 현대 초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탄하는 모든 위대한 건축물은 예술가의 번뜩이는 창의성과 수학의 질서정연한 논리가 만나 이뤄낸 완벽한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매일 걷는 거리, 일하는 건물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변 세상은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원리들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발견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